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의료건강 전문방송 메디컬TV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소식과 알찬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플라자 세븐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요즘은 홍역을 앓았다라는 말이 생소할 만큼 듣기 힘든 말이 됐죠. 그런데 최근 들어 홍역과 A형 간염 환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깨끗한 환경이 원인이라는데요. 박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옛날 질환에 젊은 층이 감염되는 사례가 속속 보고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 인증을 받아 실질적으로 홍역이라는 질환 자체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 3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홍역은 평균 10일에서 12일간의 잠복기를 가지며 발열과 발진 증상을 일으킵니다. 발진이 생기기 전 4일부터 발진이 사라진 후 4일까지 감염력을 갖고 있어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은 대부분 홍역 예방접종을 완료한 세대라 크게 유행할 가능성은 없지만 지나친 공부와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98%의 홍역 예방접종을 받아도 그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에는 1% 정도에서 예방접종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례도 그런 사례였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홍역이라는 질병이 갖는 굉장히 높은 전파력에 비해서는 드물게 아주 소수의 환자만 나타나는 사례로 유행이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형 간염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A형 간염에 오염된 음식이나 식수를 먹으면 급성 A형 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형 간염 역시 모두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질환으로 주로 소화기에 감염됐던 과거와는 다른 감염 양상을 보입니다. 어린 시절 감염되면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가벼운 증상만 나타난 후 자연적으로 치유되면서 저절로 면역이 생깁니다. 현재의 20, 30대는 경제발전 시기에 소화기를 보내 개선된 위생 혜택을 본 세대입니다. 이 같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2030 세대의 상당수가 항체를 생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것이 오히려 A형 간염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성인의 경우 A형 간염의 증상은 더 심합니다. 오심과 구토, 복통, 황달 등 뚜렷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소화기 감염은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A형 간염은 대증적인 관리만으로도 2개월 내에 증상이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메디컬TV 박정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미세먼지는 천식 환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박세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연일 기준치를 넘어서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천식 환자들이 특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천식 환자가 161만 명에 이르지만 천식은 아직 치료법이 없어 스테로이드 주입을 통해 기도를 이완시키는 방법이 고작입니다. 따라서 천식 환자는 평소 꾸준히 컨디션을 관리하고 감기, 대기오염, 스트레스 등 악화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예보 기준을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발표해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식 환자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는 환자들에게 미세먼지 농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천식의 이제 주요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호기성 기류 장애랑 기관지가 좀 과민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그리고 가끔 쌕쌕 소리가 난다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천명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먼지가 많은 날은 뭐 외출을 삼가하신다든지 잠시 뭐 마스크를 쓰시다든지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천식 환자가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증상 완화제를 지참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마스크를 착용할 때 답답함을 느낀다면 오히려 착용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호흡중 이산화 농도가 증가해 호흡곤란이나 두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디컬TV 박세미입니다. 위궤양 치료제로 흔히 사용되는 PPI를 1년 이상 장기 복용하면 골절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PPI 장기 복용으로 인한 골절 위험성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간 해외 보고들을 통해 해당 약물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 골절을 증가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연구진은 환자들에게 PPI 장기 복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골절 예방과 골다공증 관리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내달부터 커지는 건강보험 혜택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들이 속속 급여로 전환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고 밝혔으며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4인실 이상에만 적용되던 병실 건강보험 적용도 다음 달 1일부터 2, 3인실로 확대됩니다. 동아일보는 건강을 지키는 적정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라는 연구 결과를 기사로 실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강대희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팀이 40에서 69세 사이의 한국 성인 남녀 13만 3,60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 100명 중 1명 이상은 너무 덜 자서 100명 중 한두 명은 너무 자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정 시간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비만 등 각종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건데요. 실제로 6시간보다 적게 자는 남성은 6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는 남성에 비해 대사증후군을 앓을 위험이 12%, 10시간 이상 자는 남성은 대사증후군과 함께 혈중 지방 수치가 높아질 위험이 28%에서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국내의 저명한 줄기세포 연구자가 암세포 살상 능력이 뛰어난 홍역 백신 바이러스를 줄기세포에 탑재한 뒤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찾아 죽이는 첨단 기술을 개발, 특허 출원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바이러스를 7일 이상 줄기세포 속에서 생존시키는 것인데 소식을 접한 국민들 생각은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인 듯합니다. 우리에게 이를 기술화할 정책적 의지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겠죠. 첨단 의료에 대한 정부의 의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 정보플라자 7.